친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. 현재 조리원에 있는 상황인데요. 문제는 옆 침대에 있는 산모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제 친구를 자꾸만 괴롭힙니다. 제 친구는 친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. 친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시비를 걸고 불편하게 만듭니다. 조리원에도 항의를 해봤지만 오지 못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오지 못하게 요청하고 싶은데 산모분께서 진짜 빌다시피 부탁을 해서 그것도 못합니다. 그분이 친구에게 이러는 것은 그 시어머니가 산모에게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다고 타박하는 걸 막았다는 이유입니다. 친정이 없어서 그런다,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다 하면서 예의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. 친구는 몸이 아프다 보니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 합니다. 하지만 제가 들어도 심각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참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는 상황이면 안 그래도 좀 뭔가 산후 우울증도 오고 이렇게 뭔가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옆 산모의 시어머니 되는 분께서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세요. 좀 어떻게 보셨나요? 어, 애매하죠. 이런 경우가. 그러니까 사실 아예 그냥 극심한 피해가 있는 사안이면은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죠.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그렇죠.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상황은 옆에 분이 자꾸 이제 명예감정이나 모욕감을 자꾸 부추기는 상황인데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굳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. 네, 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애매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. 일단은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상담자분의 이제 친구분이죠. 이유 없는 비난과 모욕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뭔가 범죄 행위, 뭔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? 비록 형량은 좀 낮을지언정 분명히 문제되는 행위는 맞죠. 맞죠. 형법에서는 모욕죄,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보다 상향되어 있는 법정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했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사연에서 보면은 그 시어머님이시죠. 네. 할머님이 지금 상담자분의 친구분에게 면전에 대고 뭔가 뭐 친정이 없어서 그런다, 그렇죠.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좀 도에 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1대1의 관계라고 하면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상황을 보면은 그 시어머니 며느님 대신 또 다른 산모분도 계신 듯해요. 그렇죠. 네, 그렇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는 그 공연히라는 요건이 성립이 될 터인데 만약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1대1 상황이라고 하면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1대1 상황에서 나와 그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뭔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든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그런 언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공연성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 시어머니의 며느님 되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혹시나 그 주변에 뭐 다른 산모분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연성이라는 조건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성립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상담자분께서 궁금하시는 것처럼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있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렇다면 좀 증거를 만약에 수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 법률방송 보시는 분들께서, 행생법률쇼를 보시는 분들께서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시는 부분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면 그렇죠. 되겠습니까? 라고 하시는 말을 많이 들을 텐데요. 증거는 정말 중요하죠. 특히 이런 사안인 경우에는 그 시어머님께서 어떠한 말을 했다 자체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순간적으로 휙 나오는 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무슨 워딩이라고 표현했죠. 어떤 표현을 정확히 했는지 그걸 누가 들었는지 자체를 입증을 못해서 열심히 고소를 했는데 혐의 없음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.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친정이 없어서 그런다,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다라는 식의 발언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, 횟수도 너무 여러 번이다, 그리고 뭐 차마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 앞에서까지 너무 공연성 있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시면은
다른 사람들의 뭐 진술서 같은 거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직접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둠으로써 앞으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입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입증이 실패하면 내가 아무리 잘 이렇게 공들여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고소를 하더라도 이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녹취라든지 뭔가 상황에 맞춰서 증거를 잘 수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렇다면 이 상담자분께서 뭔가 일단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법적인 단계 가기 전에도 뭔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.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일단 조리원에 있는 방을 좀 옮기시기를 권하고 그렇죠. 싶습니다. 네. 여기에서도 경찰서 다니시고 하면 더 힘드시고 특히나 친구분께서 산후이신 상황이어서 몸이 아프시고 또 예민해지시기도 그렇죠.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 절차를 하시게 되면은 더 힘든 일이 많단 말이에요. 힘든 몸을 이끌고 아이도 지금 울고 있는데 경찰서도 한번 다녀오셔야 되고 피해자 진술도 한번 하셔야 되니까 일단 좀 피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.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심하다. 아까 말씀드렸죠.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나를 모욕하고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, 엄벌 탄원서라고 하죠.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뭐 합의 제한이라든지 미안하다면서 사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민사적으로까지도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.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저도 조리원 방을 한번 옮겨보시는 게 어떤지. 왜냐면 사실 이런 건 조리원에서 조금 중재를 해줄 법도 한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취하실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서 또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